안녕하세요. INTJ 버럭여사입니다. INTJ 분들 분석 잘 하시죠?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저절로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요. 이런 과정들은 INTJ에게도 굉장히 피곤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INTJ들이 대인관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본인의 이런 분석적인 습관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분석을 한 것을 뭐 다른 사람들과 나누거나 그러진 않지만, 여하튼 이 분석하는 습관 때문에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도 이 사랑이라는 어떤 이름 뒤에 숨어 있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엄마들이 성인 아들의 삶을 엿보는 그런 예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신선한 아이디어 같기는 해요. 만약에 그게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베끼는 게 아니라면. 그런데 바로 똑같은 이유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재밌게 어떤 장면, 웃긴 장면이 나오면 재밌게 웃다가도 바로 똑같은 이유로 조금 다시 불편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어머님들은 뭐 특별하신 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그 연배 어머님들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평범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은 공통적인 소망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어느 정도 찬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런데 행복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해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서는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결혼하지 않은 상태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쵸?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혹은 내가 보기에 여하튼 행복한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녀분들을 결혼시키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사시는 그 어머님들한테 막상 어머님들은 뭐 이렇게 가끔 물어보잖아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뭐 남편분과의 사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당신들은 행복하지 않은데 자식들에게 결혼을 요구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이상한 논리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20, 30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이렇게 좀 연세가 있는 부모님들과는 달리 어떤 자녀의 결혼에 크게 집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렇게 가치관의 변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좀 씁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상황만 좋다면 경제적인 상황 뭐 이런 것들이 다 허락만 한다면 아마도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굳이 뭐 혼자 있어라 이런 거보다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대부분 저는 생각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강요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우리 자녀가 가능하면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 이렇게 오손도손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 그게 전부인지 저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다 부모가 있잖아요. 물론 부모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디를 돌아보나 다 부모라는 존재는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저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고객분들이 대부분 다 어머님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수백 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제 귀에 그분들의 어떤 일상이 이렇게 조금씩은 전해지거든요. 근데 좋은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알다 보면 뭐 누구를 꼭 나쁘다, 좋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좀 뭐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여과 없이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약간 좀 아니다 싶은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해 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건 뭐 나쁜 부모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너무 흔한 모습일 수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마침 같은 방향을 가시는 고객님의 차를 얻어 타게 됐어요. 그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한 70 정도 되셨는데
사시는 데는 이제 경기 서부였거든요. 근데 이제 강남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뭐 왕복 한 4시간을 되게 정력적인 분이시죠. 운전을 해서 다니실 정도로. 그리고는 이제 뭐 근황을 여쭤보면 뭐 교회에서 봉사 활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곤 하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수업 시간에 가끔 이렇게 장문을 해요.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하게 되는데 장문 내용은 항상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근데 이분은 뭐 누구를 죽이고 싶다. 막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참 연세가 많으신 분 치고는 너무 이렇게 좀 날카로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 교회를 다니신다는데 참 열심히 봉사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많을까? 뭐 한쪽으로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농담 삼아 이런 얘기 해보는데 여하튼 이분이 정말 기다리셨다는 듯이 제가 이제 차에 타자마자 막 아들에 대한 한탄을 막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굉장히 좀 센 캐릭터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도 굉장히 이렇게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별 내용이 아닐 수 있어요. 이게 모든 부모가 다 안 그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이른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잡으신 거죠. 여하튼 사교육을 엄청나게 시켰어요. 욕심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아들이 그 엄마 말을 잘 들으셨던 것 같아요. 대학까지는 사교육 착실히 받아서 좋은 학교도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하튼 그래서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여하튼 한 30 정도가 될 때까지 엄마 속을 안 썩이고 정말 착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가 이제 마지막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드님이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다. 사진 작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어머님은 이제 그 전부터 아들이 말을 안 들었으면 괜찮은데 정말 30까지 말 착실히 잘 듣다가 앞으로도 굉장히 잘 들을 줄 알고 아들을 위한 어떤 먼데한 계획을 이제 따로 품고 계셨는데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얼마나 이제 충격도 받고 열이 받으시겠어요? 항상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너무 분노도 이제 막 일어나시고 화도 나고 막 도대체 그게 뭐냐고 그러면서 내가 뭐 학비 1억이든 2억이든 상관없으니까 MBA 너 갔다 오라고 미국에 네가 원하기만 하면은 다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들은 원하지 않는다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막 이러시면서 그러면서 선생님 말이 돼요? 사진사가 말이 돼요? 막 이러세요. 선생님 같으면은 사진사 남자한테 시집 가겠어요? 막 저한테 그러시는데 아니 그게 어때서요? 그랬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그게 남의 일이어가지고 그냥 쉽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저는 정말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뭐 말씀은 안 하시면 얼굴 표정이 어땠냐면 아이고 내가 참 너한테 뭘 물어보겠니 뭐 여하튼 이제 저를 좀 아시는 분이니까 뭘 물어보겠니 하고 이제 마셨는데 여하튼 아드님이 원하는 거는 큰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나는 엄마의 나름의 이제 원하는 걸 해드렸기 때문에 30 정도 됐으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길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지금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길을 찾아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마 그때부터 어머니와의 엄청난 전쟁이 제가 이제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전쟁이 시작됐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며칠 걸러서 이제 결혼 안 한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홍기가 됐지만 지금은 그게 거의 뭐 트렌드예요. 심지어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원해서 한 집에 사는 경우가 워낙 많잖아요. 근데 불과 한 몇 년? 글쎄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라 불과 몇 년 하지만 몇십 년일 수도 있는데 마치 홍기가 지났는데 결혼을 안 한 자식을 데리고 있으면 그게 엄청나게 부모에게 수치인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목격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결혼한다고 그게 이야기가 끝 나는 게 아니에요. 신데렐라가 결혼했습니다.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때부터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문제가 한 사람의 문제지만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 최소한 둘, 아이까지 있으면 셋, 넷의 문제가 되잖아요. 물론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뭐 문제가 생길 것만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어디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자녀를 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닥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준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벌어지는 문제는 사실 부모 책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결혼하는 데까지는 부모의 이제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좀 덜한데, 왜냐? 요즘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결혼도 네가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님들 많으시지만, 조금 더 연배가 있었던 부모님들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결혼을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결혼식을 얼마나 크게 하느냐도 또 나한테 굉장히 큰 어떤 체면치레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에게 자녀의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런 우리 아들 결혼했어, 우리 딸 결혼했어, 결혼 못했어의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종교 생활했었던 적을 이제 몇 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약간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심지어는 부모의 사랑은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신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왜냐면 신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의 사랑이 거의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좀 이게 약간 얼척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물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 뭐 가끔 가다 미워하는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식을 사랑해요. 그리고 솔직히 스스로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사랑하는 지를 떠나서 나는 우리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에게 자식이 그냥 나와 별개의 어떤 인격체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났고 나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일부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거의 나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자녀가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은 곧 굉장히 나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자녀와 부모 간의 그 이렇게 바운더리가 이렇게 있지 않은 그런 곳에서는 정말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네 문제가 내 문제고 내 문제가 네 문제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고객분의 경우에도 이제 자식이 솔직히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가 이제 할 만큼 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데 어머니는 지금 화가 너무 났어.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자식이 해주지 않으니까. 그동안에 했던 것은 고마운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는 거고 이제부터 내 말을 거역한 것에 대한 분노만 있는 거죠. 제가 이 동영상 처음 옛날에 시작할 때 초반에 생명체는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추구해 나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부모라고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부모도 그거를 시인하는 것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저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아까처럼 내가 해주는 것이 이것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오직 자식을 위해서만 일하고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이 저는 너무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너무 이렇게 흔하고 너무 쉬운 예인데,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특별한 날이니까 뭐 맛있는 거 좀 먹어볼까? 뭐 요즘엔 뭐 파스타도 먹고 많이 먹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집을 갔다고 치죠. 근데 오늘 모처럼 나왔으니까 아이한테 샥스핀도 사주고 싶고 뭐 무슨 뭐 깐소새우도 사주고 싶고 뭐 랍스타 들어가는 것도 사주고 싶고 해서 뭐 다양한 요리를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는 짜장면이 먹고 싶대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아이 짜장면 먹지 마, 오늘 이거 먹어, 그러면서 막 아이는 별로 원하지 않는데 그 비싼 거를 먹이고 싶잖아요. 엄마 마음은 비싼 걸 너무 먹이고 싶어서 아이한테 막 주는데, 자, 그게 과연 아이를 위한 것일까요? 엄마가 생각했을 땐 아이를 위한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나중에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그때 샥스핀 정말 맛있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정말 샥스핀을 얼마나 맛있구나, 참 귀한 음식이구나 뭐 깨닫게 돼서 그때 가치를 알게 될진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짜장면이 그 아이에겐 최고인 거거든요. 근데 부모가 짜장면을 주지 않으면 그거는 부모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아이를 위해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아이의 행복을 뺏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근데 저는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모들은 이걸 사랑이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면서 너를 위한 것이고 너가 부모 마음을 몰라서 그래, 네가 부모가 돼보면 알아,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면 자식의 입장에선 그걸 안 들어주면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것을 거역하면 내가 되게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자식의 욕구는 어디 있냐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일부러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